네, 오늘은 쉽지만 중요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아주 쉬운 증여세 계산법.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5천만 원은 왜 공통적으로 빼는 것인가요? 5천만 원. 제가 어떤 사례를 예를 들었냐면 1억을 주는 경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빼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천만 원의 의미가 뭐냐? 그런 질문이에요. 어쨌든 5천만 원을 빼기로 하고 그리고 증여세 세율을 곱한 이 사례를 한번 보면 이 5천만 원,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억 원 이하의 구간이니까 10%의 세율을 곱해서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왜 뺐을까요? 증여재산 공제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럼 증여재산 공제가 뭐죠? 제가요, 제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없죠. 그 아들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처음 받았다면 이 아들은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5천만 원은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배우자한테 7억을 받았어요. 6억은 그냥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받았으니까. 나한테 돈을 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배우자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직계 비속. 자녀한테 돈을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은 공제예요. 나의 자녀니까.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죠. 물론 이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어머님께 1억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시어머니인 거죠. 남편 5천, 저 5천.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라는 게 어머님이에요. 피를 나눈 거예요. DNA가 나한테 온 거죠. 할아버지도 속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되겠죠? 근데 며느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시지만 실제 어머니는 아니죠. 피가 섞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만 가능하세요. 물론 다른 분한테 안 받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천만 원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께서 고모한테 예전에 받은 게 있다. 1천만 원, 10년 전에. 10년까지는 포함이니까 그렇다면 1천만 원도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저의 부모님이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 1, 2가 있네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해도 비과세 되는지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처음 받았잖아요. 손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안 주시고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처음 5천만 원. 그럼 비과세. 왜냐하면 이 손자 입장에서 직계 존속 5천만 원은 한 번 쓸 수 있으니까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다시 이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근데 10년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 또 5천만 원을 증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할아버지한테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럼 1억 5천을 이렇게 증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증여세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증여를 한 금액에서 자녀라면 5천만 원을 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곱해지죠? 4억 5천이니까 요 구간이잖아요. 1억 초과 5억 원 이하. 그럼 세율은 20%네요. 4억 5천에 20%를 곱하면 9천만 원이에요. 근데 1천만 원이 빠졌죠. 증여세는. 누진공제라고 하는데 아까 이걸 증여재산 공제랑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누진공제라는 건 이 세율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총 금액 4억 5천이란 총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을 바로 20%를 곱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억 원 이하는 여전히 10%인 거예요. 그 효과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이하의 10%의 그 효과를 1,000만 원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억이라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10억도 그 과표에다가 바로 30%를 곱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누진공제액이라고 빼주죠. 이거는 그냥 세율 차이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단일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1억까지는 10%가 적용돼야 되고요. 5억까지는 20%만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30%를 적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감해 준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질문사를 보면 사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충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논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논의 공시지가 얼마죠? 2억 2천. 이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2억 2천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를 계산해보죠. 처음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7천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 구간이죠. 1억 초과 5억 원 이하. 그럼 이 1억 7천에 20%를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빼주면 내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나와요. 물론 신고세액공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물어본 절세 방법.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한 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추천하진 않아요. 유리한 점, 우리가 양도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250만 원의 공제. 세액이 아니에요. 세액을 고려하기 전에 250만 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동명의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 내가 5억에, 1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단점이 뭐죠? 그렇게 양도세를 3천만 원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명의를 하는 순간 제 땅은 아닌 거예요. 제가 팔고 양도하려고 했잖아요.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동의를 해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부부가 한마음이겠지만 양도할 때도 그 한마음이 유지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산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